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세미나 10 불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사디즘과 마조히즘의 본질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의 사고 습관이 주체를 찾아야 한다고 말하는 그 지점에서 당신도 모르게 주체가 출현합니다. 예, 사고 습관이 주체를 찾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당신도 모르게 주체가 출현합니다. 이게 요 자리가 바로 엄표 행위의 자리입니다. 요 자리가 엄표 행위의 자리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찾아야 할 것 같아. 나 자신을 좀 발견하고 싶어. 나 자신을 탐색하고 싶어. 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당신도 모르게 주체가 출현합니다. 진실이 나오는 거예요. 주체가 출현합니다. 예를 들어 프로이드가 목표의 근원을 지목하는 그 지점에서 담론 속에서 당신이 I, 나다 라고 말하는 그 지점에서 말입니다. 그 지점이 이제 주체가 출현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프로이드가 I, 나라고 말하는 자리는 이건 이고의 자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서브젝트의 자리, 락강 용어로 말하면 주체의 자리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프로이드의 수준에서 무의식의 수준에서 A가 진정으로 위치하는 자리입니다. 프로이드의 입장에서나 락강의 입장에서나 그 지점이 A가 위치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주체가 위치하는 곳이나 A가 위치하는 곳은 그 같은 곳이다 이거예요. 왜? 주체 이퀄 대상이기 때문에. 주체 이퀄 대상이기 때문에.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대상 그게 나예요. 나. 사고 습관이 주체를 찾아야 한다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당신도 모르게 주체가 출현하는데 내가 진정으로 내 주체가 뭔지 알려면 내가 추구하는 대상이 뭔가를 성찰하면 됩니다. 엄표와 엄표 행위는 다르죠. 엄표는 나는 성실하다 이렇게 있으면 그거는 엄표예요. 그 내용, 내가 말한 그 내용 거기서의 나와 나는 성실하다라고 말하는 발화 행위의 주체로서의 나는 다른 거예요. 그 둘 다가 다 무의식의 진실에서 나온다 이렇게 락강은 얘기합니다. 내가 거짓말하고 있을 때에도 그 거짓말이 나의 진실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실의 영역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진실이 무의식의 진실이 의식 밖으로 나올 때는 왜 거짓말을 옷 입고 나올까요? 왜 그 무의식의 진실이 의식 속에 발현될 때도 현상화될 때도 진실되게 그냥 그대로 나오면 되는데 왜 그게 왜곡되고 거짓으로 나올까요? 초자의 그 영향 때문에 그래요. 초자가 왜곡시키거나 억압하거나 그래서 그래요. 방해하고 그래서 그래요. 그걸 의식 속에서 말하는 걸 이 자아가 감당을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체가 말하는 거 그것을 전부 다 고지고대로 들어서는 안 돼요. 그 자체를 갖다 무의식의 진실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 말 자체는 진실이에요. 그러나 그 진실은 왜곡된 진실이에요. 그게 거짓말로 나오는 거고 꿈으로 나오는 거고 증상으로 나오는 것이죠. 이 수준에서 이건 이제 뭐 무의식의 수준을 얘기하는 거죠. 엄표 행위의 수준에서 당신은 A입니다. 이 수준이라는 것은 엄표 행위보다는 무의식의 수준에서 당신은 A 즉 대상입니다. 주체 이퀄 대상이에요. 그리고 이는 모든 이가 견디기 힘들어하는 지점이며 내가 돈을 너무 추구해요. 내가 권력을 너무 추구해요.
사회적인 지위를 너무나 갈망해요. 그게 곧 나예요. 이건 무의식적인 욕망이지 의식적 욕망은 아니죠. 예. 권력이나 돈이나 이 지위, 명예, 지식 이런 건 다 이게 의식적인 그 수준에서 나오면 이건 욕망의 대상은 아니에요. 무의식 수준에서 나올 때 욕망의 대상이에요. 그럼 의식적 수준의 욕망의 대상과 무의식적 수준의 욕망의 대상이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무의식적 수준의 욕망의 대상은 자신의 결여를 만나고 그 결여를 상고하고 고민하고 거기서 어떤 그 대표 기표, 나 자신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 기표를 내가 얻어낼 때 그때 그 대표 기표가 지시하는 방향과 대상, 그게 진정한 대상이에요. 그게 무의식적 대상이에요. 그게 곧 주체다 이거죠. 그리고 이는 모든 이가 견디기 힘들어하는 지점이며 담론 자체에게조차도 그런데 담론에서도 그렇다 이거죠. 견디기 힘들다 이거죠. 왜냐하면 담론은 결국 그러니까 모든 이가 견디기 힘들어한다는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도 힘들고 타자와 담론을 할 때도 이걸 만나는 건 힘들다 이거예요. 담론은 결국 이를 배반하기 때문입니다. 담론은 결국 이 대상 A의 수준, 이 주체의 대상 A의 수준, 이 수준을 갖다가 배반하기 때문이에요. 비껴나가고자 하는 것이죠.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죠. 지금 저는 이것을 사디즘과 마조히즘이라는 기능을 통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사디즘에서도 비껴나가는 지점이 있고 마조히즘에서도 비껴나가는 지점이 있어요. 그걸 이 주체 수준에서 이 대상, 이것의 지각이 그 빠져나가는 부분, 배반하는 부분, 그 부분을 갖다가 사디즘과 마조히즘의 구조를 통해서 한번 보겠다 이거예요. 이 둘의 기능을 관성적으로 받아들이던 기존의 틀을 흔들고 전환시키고자 합니다. 관성적으로는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어떻게 봤죠? 사디즘은 공격성이다. 타자에 대한 공격성이다. 그 다음에 이 마조히즘은 주체 자신에 대한 공격성이다. 이렇게 본 거죠. 사디즘의 반대로 본 거죠. 이러한 레지스터, 영역에 불과한 양 다뤄져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과는 다른 관점에서 보겠다 이거죠. 이 둘의 주체적 구조를 파고들면 이들을 구별짓는 특징들이 드러나게 된다. 사디스트의 욕망은 수수께끼를 추반하는 모든 걸 포함해서 사디스트의 욕망은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고 마구잡이로 하는 것이죠. 알면 마구잡이로 할 수가 없죠. 무식하게 할 수가 없죠. 모르기 때문에 무식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사디스트의 욕망. 많은 수수께끼를 수반하고 있어요. 오직 분열, 분리에 기반해서만 형식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분열, 분리에 기반해서만 형식화될 수 있다. 뭐가 분열됐고 뭐가 분리됐느냐 이거죠. 뭐가 분열됐고 뭐가 분리됐기에 그 구조 속에서 이 사디스트의 욕망이 나오느냐 이거죠. 그는 이 분리를 타자 즉 다른 주체에게 주입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왜 사디스트는 내재된 공격성을 외재화시킬까요? 사디스트는 내재화된 공격성을 외재화시키는 존재거든요. 근데 왜 공격성이 지금 내재하고 있을까요? 그건 분열 때문에 그래요. 분열. 자신의 분열을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분열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내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 분열을 갖다가 타자에게 전이하는 것이죠. 전이하는 거예요. 그것도 강박적이고 강요적으로. 그는 이 분리를 타자 즉 다른 주체에게 주입하려 합니다. 자신의 분리가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이걸 갖다가 타자에게 주입하는 거예요. 그 방식은 그가 견딜 수 없는 것을 일정한 한계까지 타자에게 강요하는 것입니다. 내가 견딜 수 없는 거를 내가 견딜 만한 상태까지 타자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전이시키고 투사시키는 것이죠. 이 한계점에서 주체 안의 분열 즉 그의 주체로서의 존재와 그가 신체적으로 겪고 있는 고통 사이에 틈이 드러납니다. 타자에게 전이시키고 투사시킨다고 해가지고 내 분열이 통합됩니까? 내 주체로서의 존재적인 어떤 분리됨이 이 분열이 이게 해결되느냐 이거죠. 더 깊은 분열과 더 깊은 분리를 지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 고통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디즘의 비극이에요. 이게 사디즘의 비극입니다.
타자를 공격할 때 내 몸부터 상해를 입는 거예요. 타자를 공격할 때 내 몸과 마음부터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의 분리가 더 깊이 지각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또 남에게 투사하고 강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분열과 분리가 더 깊이 지각되고 그러니까 괴로워서 또 남에게 또 투사하고 전이하고 이게 사디즘의 그 아주 그 악무한의 변증법이에요. 악무한의 변증.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고 성경 시편 34편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자신의 분열과 분리를 왜 타자에게 강요합니까? 그래서 자신은 항상성을 얻는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인 것이죠. 네,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사디즘적 가학적 의도에서 추구되는 것은 타자의 고통 자체라기보다는 그의 불안입니다. 이 사디즘의 목표는 타자의 불안이에요. 타자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타자를 불안하게 만들므로써 나는 쥐상스를 느끼는 거예요. 나의 분열을 갖다가 타자에게 전이 투사하고 타자가 그로 말미암아 불안을 느끼게 될 때 나는 자기애적인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애적인 향유를 느끼는 거죠. 이게 사디즘의 병리적인 향유가 되는 것이죠. 이게 악무한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타자의 불안, 이 불안과 관련된 주체로서의 그의 본질적 존재는 바로 사디스트적 욕망이 건드리려는 끈입니다. 사디스트적인 욕망이 건드리려는 끈이 뭐냐? 타자의 불안이다. 타자의 불안을 야기하는 것. 사디스트의 욕망의 특성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사디즘 욕망의 행위자는 자신이 뭘 추구하는지 몰라요. 이 짓 하고 있는 것을 몰라요. 타자의 불안을 추구함으로써 자기가 자기적인 만족과 향유를 지금 얻고 있다는 것. 그게 내 욕망이었다는 것. 사디즘적 욕망이었다는 걸 자기도 몰라요. 그리고 그가 추구하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타자에게는 불안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에게는 어떤 자기애적인 이 과시, 자기애적인 만족, 이걸 드러내는 것이죠. 그 방식이 뭘까요? 그가 추구하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는 건데 어떻게 자기를 드러낼까요? 그러나 이 자신의 드러남은 언제나 그 자신에게조차 명확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사디스트는 그 자신을 순수한 대상, 검은 패티시로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사디스트는 자기를 순수한 대상, 검은 패티시로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패티시는 패티시인데 다시 말하면 팔루스는 팔루스인데 검은 패티시야. 자기 혼자 좋아. 자기 만족을 위한 패티시야. 네. 자기 향유, 자기애적 만족을 위한 패티시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결국 사디스트의 욕망의 최종 표현은 그것입니다. 행위자가 사디즘적 실현을 향해 나갈 때 욕망은 이것을 통해서, 즉 자신을 자기애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수렴됩니다. 욕망은 이것으로 수렴됩니다. 뭐예요 그게? 이것으로 수렴된다는 게 자기를 순수한 대상, 검은 패티시로 드러냄으로써 자기애적인 만족을 실현하는 것. 마찬가지로 사드의 형상을 떠올려보면 세대를 거쳐 상상적으로 형성된 그의 형상이 일종의 변화를 겪은 뒤에 남은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맨레이가 상상된 초상을 만들기 시작한 날에 그에게 부여된 형상은 바로 화석화된 형상이었습니다. 사디즘의 자기 형상이 바로 화석화된 형상입니다. 화석화된 자기 형상. 근데 화석화된 자기 형상이 타자에게 불안을 주고 자기에게 만족을 주기 때문에 이 화석화된 자기 형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반면 마조히스트에게 있어서 대상으로서의 자기 구현은 명시적인 목표입니다. 대상으로서의 자기 구현. 대상으로서의 자기 구현. 자기를 대상화해서 자기를 갖다가 구현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를 대상으로서 실현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마조히스트의 목표예요.
그가 추구하는 것은 교환의 대상, 보통의 대상과 동일시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요. 그가 추구하는 것은 교환의 대상, 보통의 대상과 동일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가 추구하는 것은 자신을 교환의 대상, 보통의 대상과 동일시되는 것입니다. 이건 의식적 차원이에요. 의식적 차원. 의식 차원. 이거는 의식 차원이에요. 이건 의식 차원이에요. 의식 차원. 의식 차원에서는 자기 자신을 교환의 대상으로 삼고자 해요. 나도 그럴듯한 사람이야. 나도 실력 있어. 나도 능력 있어. 이거죠. 보통의 대상과 동일시되는 거예요. 그러나 무의식적 차원에서 그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파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 그 또한 대상 A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을 대상화시키는데 일반적인 교환의 대상, 보통의 대상으로 동일시하는 것은 의식 차원이에요.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이 대상 A이기 때문에 자신을 대상화하면서 동시에 평가자라는 주체가 마조이스트예요. 왜? 의식적으로는 자기를 교환의 대상, 보통의 대상과 동일시해서 그럴듯한 사람으로 보여요.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무의식적인 대상으로서의 주체를 무시하고 평가절하하는 주체예요.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포장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자신을 평가절하하는 주체. 이게 마조이스트예요. 왜? 진정한 대상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피상적 대상화는 이루는데 교환의 대상으로서의 대상화, 보통의 대상으로서의 대상화는 이루는데 무의식적 대상화는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마조이스트가 그의 대상 동일시를 성취한다고 아무 설명 없이 말한 것은 아닙니다. 사디스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동일시는 오직 무대에서만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디스트는 이 무대에서도 자기 자신을 볼 수 없어요. 자기의 잔여물만 봐요. 이게 사디스트의 불행이에요. 사디스트는 무대 위에서조차도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단지 잔여물만을 바라볼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보세요. 이것이 사디스트 용명의 변증법을 돌리는 계기입니다. 자신의 자기애적 잔여물을 보기 때문에 사디즘의 변증법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 잔여물이라는 게 자기애적 잔여물이에요. 자기애적 잔여물. 다시 말하면 자기애가 만족이 되는데 덜 만족되는 거예요. 뭔가 좀 약한 거예요. 자기애적 만족이 약한 거예요. 뭔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이 무대에서 자기를 갖다가 검은 패티시로 드러냈을 때 상대방이 불안이 야기되고 자기 자신은 그 향유가 오는데 뭔가 미끄러짐이 있어.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어떻게 된다? 자기의 분리를 지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더 타자에게 투사하고 전이시키는 것이죠. 이 악무안의 변증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조히스트는 또한 바라볼 수 없는 어떤 게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나중에 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보지 못하는 걸 끊임없이 상징화하려는 강박이 마조히스트예요. 아주 강박적으로, 아주 마조히즘적으로 자신이 보지 못하고 있는 것, 자기 자신 안에서 자기가 보지 못하는 게 있어요. 자기 자신 안에서 자기가 보는데 미끄러진 것,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는데 미끄러진 것. 아까 여기서 자기 자신을 상품화하잖아요. 대상화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지 모르게 나 자신을 대상화하는데 실패한 것 같아요. 나 자신의 진정한 대상 A를 만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상징화시켜서 자기의 대상 A를 상징화시키려는 강박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마조이스트예요. 이로 인해 저는 몇 가지 공식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설명한 의미에서 자신을 자신의 욕망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은 항상 마조이즘적이다. 보세요. 자신을 자신의 욕망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거, 이게 항상 마조이즘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항상 마조이즘적 증상이라는 거예요. 것입니다. 이 공식은 이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느끼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마조이즘이 개입되었을 때 그것은 초자가 정말 못된 놈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신을 자신의 욕망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이 초자의 개입이 있어요. 이 초자의 개입이 있어요. 이 초자가 자기 자신을 자신의 욕망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죠. 아주 굉장히 방해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왜냐하면 고통스럽잖아요. 구역질 나잖아요. 일반적인 마조이즘의 분류만을 제시하는 것은 우리를 뭔가 부족한 상태로 남겨둡니다. 뭐 여자들이 마조이즘이 있잖아요. 남자에 비해서 남자에 대해서 여자들이 마조이즘이 있잖아요. 성적인 마조이즘이 있잖아요. 성적인 기능이 부실하다. 또는 뭐 지적인 마조이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마조이즘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일반적인 마조이즘의 분류만 제시한다면 뭔가 부족하다 이거예요. 마조이즘이라는 용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려면 보편적으로 타당한 공식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초자아가 마조이즘의 원인이라고 말한다면 그럴듯한 직관을 넘어서지는 못하게 돼요. 왜냐하면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원인에 대해 가르친 내용을 여전히 고려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초자아가 이 대상의 기능 속에서 그 원인의 일부라고 해봅시다. 예. 초자아는 마조이즘의 원인이 아니라 마조이즘의 원인의 일부에 불과해요. 나는 이것을 여러분을 위해 다룰 일련의 대상들 속에 포함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 초자아를 대상의 기능 속에서 그 원인의 일부로 볼 수 있다. 마조이즘의 원인의 일부로 볼 수 있다. 그 목록을 나열할 수도 있겠지만 그 원인의 목록을 나열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당신은 어머니의 저지나 변의 기능을 안다고 믿을지 모르겠다. 이런 게 다 마조이즘의 그러니까 이 마조이즘의 원인의 일부예요. 이런 게 전부. 초자만 일부가 아니라 어머니의 젖가슴, 자신의 변 이런 것들이 다 마조이즘의 그 원인이에요. 다. 성기 사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머니의 젖이나 변의 기능은 안다고 믿을지 모르지만 사실 성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불투명성이 남아있어요. 완전히 알지 못해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또 하나의 대상은 눈이에요. 이게 다 마조이즘의 원인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원인에. 초자만 원인이 아니라. 여기까지 오면 당신은 더 이상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신을 다룰 때는 대상을 다룰 때는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 대상이 없어서 불안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대상이 없는 불안은 없다 그랬어요. 락강이. 대상이 없는 불안은 없다. 대상 없는 불안은 없다. 입니다. 그러니 조심합시다. 왜냐하면 이것은 물기 때문입니다. 문다는 의미가 뭔지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죠. 여기서 이제 오늘 사디즘과 마조히즘의 구조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본질이 뭔지 단순한 공격성과 피약성이냐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건 구조에서 나온다. 무의식적 구조에서 나온다. 대상과 관련되어 있다. 주체와 대상의 관련성 속에서 사디즘은 타인에게 그 분열을 강요하는 사람이고 마조이즘은 그 자기 분열을 자기 자신을 대상화시킴으로써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대상화, 상징화함으로써 그 자기 분열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불안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세미나 10불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